대해서 강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되게 모계적 상상을 갖게 된다. 구멍이 있다. 땅이 나를 낳았다. 땅이 사람을 낳는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인간적 관계도 대단히 어머니 중심으로 끌고 가기 쉽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이, 그러니까 이 문단이 참 중요하다 한 것 같습니다. 평균치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읽은 것처럼 이 산호섬에서는 서로 위세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안 돼.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거지. 같아지는 거는 안 되고 언제나 그 우세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파워 게임을 벌이는 거죠. 나는 정말 훌륭한 경작지를 만들어내. 그거를 이제 그 인정받아야 되고, 공동체로부터. 그러니까 족장의 그러니까 공동체 우두머리에 밭은 잘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조건은 또 그만큼 해내야 되는 거. 되게 위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유리 쌤이 너무 잘 보셨네요. 정말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이 멘트네요. 그러니까 이 기계라는 멘트에 해당하는 게 트러블이 안 되는 기계는 없는데 주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계가 목표로 하는 거랑 아니 그걸 따지자면 같은 거죠. 기계도 그 안정된 생산량 뭐 요 정도 생산량 그 다음에 노력 대비의 생산량 뭐 이런 건데 주술은 노력을 뭐라고 보는지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진짜 그 핵심으로 해석되어야 될 게 주술과 기술의 차이. 어떠십니까, 유리쌤? 네, 좀 더, 네, 말씀하셨지만 더. 음, 그 기계가 없으면, 기계가 도구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 네네, 어, 도구가 트로브리한데 없는 게 아니고, 도구가 네, 있고, 주술에 의해서 매해 치료되는 그런 도구들을 네네, 사용을 하는데, 그 도구들이, 어,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우 매우 단순하고 네네.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생산량, 네, 뭐 효율 이런 걸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절대적인 생산량이 다르냐 같냐의 문제는 아니고 그 백인 지사가 코코넛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서 굶고 참고 하느니 매년 많이 심어라고 하는 거는 코코넛을 기계처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네. 마을 전체가 코코넛 공장 비슷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나는 코코넛 잘 못 먹고 있다라고 풍요를 감각하지 못하는 삶으로 접어드는 것이 기계사회랑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kim 선생님 어떠십니까? 뭐, 뭐, 기계랑 일하는 거랑 딱 일하는 그런 차이가 좀 네, 감각이 좀 많이 네네. 어떤 만족감에 있어서 많이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것도 핵심적인 부분이죠. 주술은 기본적으로 내가 땅과 맺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나랑 땅 사이에 주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주술에 의해서 내가 땅과 연결되니까 주술은 매개자죠. 근데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기계를 쓰면 나랑 땅 사이에 있는데, 기계는 소위 말해서 소외가 일어나는 거고, 관계가 길이 끊어지는 거고, 이 주술은 어, 주술사에게 매우 강도 높은 소외가 일어나네요, 거기도. 주술사가 굶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계를 쓰는 노동자도 그것도 소외가 일어나고, 주술을 쓰는 주술사에게도 소외가 일어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회도 뭐 개인적인 욕망이 중요하긴 한데 네네. 그 개인적인 욕망이 뭐 그냥 자신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남한테 주는 거를 자꾸 위세를 부리게 하니까 네네. 이게 뭐 그런 아, 차이가 좀 네네네. 예, 그렇죠. 예, 주술의 결과, 기계로 생산된 물건도 노동자가 자기 집에 가져가지는 못하고, 주술로 생산된 그, 그 물건도 또, 천원 갖다 줘야 되는데, 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마리노프스키가 많이, 어, 보는 것 같습니다. 유리쌤, 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음, 지금 개인주의와 공산주의도 구분하고 파시즘,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파시즘과 공산주의도 구분하고 있는데 실은 두 주술 사이의 경쟁 게임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의 자체도 주술이라고 본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게 더 공적인 주술, 좋은 주술이고 어떤 게 흑주술인지 그리고 그 두 개가 어, 경쟁을 하지만 공존을 위한 경쟁은 아닐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이건 좀, 예.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념도 말에 의해서 떠받쳐진다는 의미에서 주술도 주술의 3요소, 말, 주문, 그 다음에 행위, 물건, 요건데 거기도 말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게 하나의 말의 체계인데 그러면 그 유쌤 보신 대로 저도 이렇게 그 동의가 되고 공산주의든 파시즘이든 민주주의든 모든 공동체를 떠받드는 어떤 그 이념의 책은 다 주술에 걸린 건데 사람들이 무한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가 이것도 이제 주술에 걸린 거라고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그다음에 뭐 기념일날 이렇게 참배하고 이런 것처럼 다 주술에 걸려 있는데 어떤 주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고 그다음에 땅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존감을 주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주술들을 평가했을 때 이거는 흑주술이구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문제적인 페이지였습니다. 요즘에 글을 보면 일단 이게 구멍론이어 가지고 아무튼 재밌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도 터널에서 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니까요. 뭔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근원적 상상력의 표징 같은데 그 예를 들면은 구멍을 보면은 그 스피리트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을 이제 그 하기 쉽고 뭐 이럴 것 같아요.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요거 생각할 게 되게 많은 부분인데 인간이 누구나 자기를 자로 쓰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자죠.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안 볼 수가 없죠. 개미는 개미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마도 인간은 저럴 것이다라고 또 그쪽도 생각할 거고요. 우리가 보니까 개미가 바쁘고 힘들어 보이는 거고. 이런 것처럼 인간으로서 자기 육체를 자로 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멍. 그러니까 우문자 사회의 신화에 구멍 얘기가 이제 많기도 하고요. 개미집 있지 않습니까? 개미집. 개미집이 저는 근처에서는 잘 못 봤는데 이렇게 이제 높이 솟은 개미집 같은 거. 뭐 그게 전국 선사박물관 가니까 그 모형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는 이런 거 많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구멍 같은 것도 그러니까 되게 구멍이 도드라져서 그렇게 옛날 이야기에 많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다음에 무슨 혈자리 뭐 무슨 혈 이것도 구멍? 그러니까 제주도 가니까 그런 게 있던데 이게 바람구멍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멍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나중에 이제 점차 메타포가 되고 여기도 구멍론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의 생가 이런 데 사람들이 뭐 간다든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작가 예를 들면 카프카의 집을 간다든가 이런 거는
되게 마치 거기가 성소인데 꾸미고 단장하고 기념관을 만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성소의 의미는 건드리지 않는 거고 왜 건드리지 않아야 되냐면 거기가 힘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접촉을 어설프게 했다가 되게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너무 성스럽기 때문에 그 성스럽다는 게 귀하고 중요하다보다 더 이렇게 그 압도적인 생명력이랄까 뭐 어떤 그 강렬한 존재의 창발적 장소 같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못 대는 거죠, 손을. 근데 그걸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유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당군 뭐 이렇게 재단을 모신다든지 그다음에 뭐 시조를 뭐 이렇게 그런 전혀 다른 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스럽다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예를 쓰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누구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럽다는 컴플레인 그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자제하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난주 나왔던 네, 거에도 네네. 그 손에 닿을 만한 작은 숲이 있었는데 네, 네, 맞아, 말자 맞아. 포스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본인들도 안 들어가고 네네네.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기 돌을 던지면 저기 떨어지는 데인데 음. 못 가게 해. 그렇다고 뭐 자기들도 꾸미는 것도 아니야. 요런 거. 저의 포인트는 유리쌤, 성스럽다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기, 그러니까 막연하다보다는 더, 자, 어떤 생각? 저는 이제 당신이 말해보시오라고 하면은 발언권을 주시는 거라서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래요? 아, 컴플레인이 네. 그런가? 그리고 이제 글도 글쓰기도 저절로 써진 일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철 내내 할 텐데 이 주술이 있어서 잡초를 뽑을 것이다, 뽑을 것이다 하면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뽑게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게으르거나 해서 못 뽑고 느려지고 있으면 끈덕지게 거기 붙어서 주술사가 계속 잡초를 뽑을 것이다, 뽑을 것이다 더 하면은 아, 결국은 그 리듬을 타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특히 글쓰기 같은 거는 글쓰기 숙제가 없으면 글을 안 썼을 것이다. 왜냐면 그건 저절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그런 종류의 일과는 다른 종류인데 그렇게 계기가 있어서 일단 쓰면 약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아니 이런 세계가 있나 이런 복도가 있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경험이 좀 있어서 좀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막연하다는 말에 대해서 막상 써놓고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때문에 사전을 찾아봤지만 사전에 뭔가 아득하다 뭐 어슴푸레 이런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썼지만 역시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구나 너무나 구체적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렇죠, 그것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거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 되게 있으나마나한 건데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다. 근데 있으나마나하다는 이유로 아니 저거를 밀어버리고 밭을 만들면 좋지라고 해서 없애버리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종류의 것이라서 되게 이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기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 그게 약간 성스러운 것과 좀 연관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니, 요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문단? 이거는 아주 잘 쓰신 거예요. 아니, 제가 감히 그렇게 평가해도 된다면. 선생님의 인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평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거 아주 좋다. 아이디어가 좋다. 근데 만약에 막연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쌈박한 단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막연하다에 대체되는 개념어를 유리쌤이 찾으시면 이게 이제 그 진도가 나갑니다.
지금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냥 책을 읽어가지고 안 되냐면요. 책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쓴 관념을 보태고 돌리고 보태고 돌리고 하는데 글을 쓰면 그게 그 순서나 논리가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썼던 관념에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한계죠, 한계. 한계라서 나쁜 게 아니고 고관념까지 내가 갖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거리를 두고 또 다른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교양을 알고 재미를 본다. 그게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강 교수님이 절대 안 되는 건 없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되고 근데 요거는 요거 막연하다는 걸 고쳐보시면 이제 유리쌤의 이론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스럽다는 거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가져가는 독특한 방식일 수도 있고 너무나 흔한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가능했고 이런 방식으로 동네에 풀숲 하나를 두고 사는 그 세계인 거죠, 여기가. 아름답기도 하고 성스럽네요. 204에 남자든 여자든 모두 트러블리안드이는 태생적으로 그 혹은 그녀가 일정한 지점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특정한 장소랑 연결된다.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한 테마인데요. 그 저는 고향 의식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 뭐 이사를 많이 다닌 거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을 또 특별히 제가 보아서가 아니라 그 장사를 하셔가지고 또뭐 이렇게 땅에 대한 느낌 좀 덜 하셨던 것 같고 뭐 그리고 제가 나고 자란 데가 공장지대고 뭐 이래서 그런가. 그다음에 그 제가 자랐던 바다 별로 안 깨끗하고 다 결합해가지고 땅이랑 그러니까 어떤 땅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 고 저를 이렇게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있으면 뭐가 좋을까? 뭐 없으면 또 뭐가 좋나? 뭐 아니면 어떤가? 이런 게 생각할 거리로 이렇게 그 오고요. 어, 그, 그렇지, 많이 이렇게 뭐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로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최근 4, 5년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쓰니까 쓰는 거고 시키니까 쓰는 거고 별로 욕망이 없었는데 이게 제가 뭐 좀 절박해가지고 글을 쓰지 않으면 뭐 사람을 못 만나겠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쓰다가 이 기술이 욕망을 갖게 하는구나라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도구관인데 핸드폰을 자꾸 써야 그것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지하철을 계속 타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쟁기를 계속 써보고 돌도끼를 잡아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공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그 털을 떼지 않습니까? 털을. 호모사피엔스가 털이 없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털이 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럼 털을 왜 뗐냐? 직립을 해야 되고 낮에 돌아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땅구멍으로 뭘 빨리 빼야 되니까 이거를 털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박문호 선생님이 털을 떼려고 해도 그러면 물을 지고 다닐 수 있는 물주머니가 있어야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주머니를 만들 수 있어야 털도 뗄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 기술과 무다나 자연이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게 아니고 서로 대먹임 관계에 들어가서 이 생물 종의 진화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주 이론이라고 박문호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거저거 유튜브 많이 봐서 어떤 유튜브인지는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기술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돌아가면은 이런 걸 보면은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제가 이게 기술을 조금 익혀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주술 기술 아까 그 부분에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언어도 지금 기술이죠 기술 그거를 그냥 그 간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땅과 직접 연결되는 거 그런데 자 셋째 줄에 204쪽에 자신의 종족이 자신의 직계 여성 시조의 모습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되게 모계적 상상을 갖게 된다. 구멍이 있다. 난 땅이 나를 낳았다.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리쌤의 과제 제목이 땅이 사람을 낳는다입니다. 땅이 사람을 낳는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인간적 관계도 대단히 어머니 중심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래서 오늘 토지보유권의 핵심이 지금 잠깐 하고 갈까요? 지금 말 나온 김에 토지보유권에 어떤 핵심이 있냐면요. 팀들 보시면은 그 결혼제도를 설명하면서 아버지, 아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모계의 유명한 가문에서 어떤 아내가 여기서 살러 오죠. 이렇게 살러 와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자식은 아빠의 그를 개성하는 게 아니고 이 모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외삼촌, 외삼촌에게 이제 소속돼 있죠. 그 어릴 때 좀 있다가 외삼촌이 부르면 이제 가야 됩니다. 좀 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누구랑 이제 같이 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정신분열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냐면은 이 아빠가 자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해두고 싶고 붙들고 싶어서 자기 땅에 좀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 아들이 아빠보다 가문이 좋아야 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밌죠? 아빠가 아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심정적으로 아니면 좋은 거 꽁쳐가지고 부계 상속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그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 허락해 줘야 되고. 그런데 외삼촌이 허락을 해줄 정도로 이 아빠도 되게 가문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아들이 결과적으로 아빠에게 살만하다는 거는 이 공동체가 이게 결정을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하는 거라고 되어 있던데요. 결국은 이 가문의 백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있는 게 여기도 도움이 돼서 이게 이제 허락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들을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이 원래 아들이 속해 있던 모계 쪽, 외삼촌 쪽의 위세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부계적으로 계승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아빠 입장에서 마누라, 처가의 힘이 세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부계를 하려고 해도 이 토대 자체가 모계적이어가지고 아들을 끼고 사는 것 자체가 처가의 위신만 높여주게 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트러블리안드 제도가 모계인 게 이제 모계다. 어떻게 짱구로 굴려도 모계로 돌아간다라는 게 토지보유권 12장에서 설명이 된 다음에 그 근본이 이야기로 지탱한다, 신화로 지탱한다. 아까 그 유리쌤 자본주의도 하나의 주술이다. 그러니까 언어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어, 물건적 차원에서 행위적 차원에서 주술이다. 네. 그거를 그냥 자본주의라는 이야기가 있어. 신화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신화가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걸 떠받칩니다. 신화는 언어의 차원이고 그래서 그게 고몽, 모성 이런 게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4로 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땅에 기반하는데 땅에 기반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결혼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가는데 특정 집단이 이제 영속한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을 하는 게 영적인 연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영적인 연속성 때문에 이 사람들은 215쪽에 죽음 이후도 영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까지도 신화나 이 신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까지를 하고 215쪽에 가면은 음, 이 모든 출발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태어난다.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그 계보가 계속 유지된다. 이거를 지탱하는 게 신하다, 주술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217쪽에 자, 윌쌤이 써주신 대로 옵니다. 이게 217쪽의 마지막 문단. 주민들은 공통의 신화적 정서와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합군을 결성한 하나의 정치 공동체다. 그들은 스스로를 여기인데요. 스스로를 자신들의 영토와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이 우리 엄마다. 내가 이 엄마의 자식이다.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 땅이 나다. 이렇게 한 스텝 갑니다. 한 스텝 가가지고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땅이 땅과 내가 동일시 되기 때문에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 땅과 관계를 맺는 거는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 이 말이 뭐냐면 그게 나다. 우리 엄마가 나니까. 자, 일생 어떠십니까? 동일시 덕분에 그것을 소유한다. 음, 동일시와 소유가 같아진다는 게, 어, 근데 이제 전제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 동일시 한다는 거는 연결되는 건데, 네, 이제 그 소유한다는 거는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연결되지 않은 거를 소유해서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도 할 수 있고, 그렇네요. 네, 근데 여기는 동일시 덕분에 소유한다. 네네. 그 돈을 주고 샀어. 이런 게 아니라, 가, 가, 나 자체야. 이라고 한다는 게, 네. 좀 상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읽은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 자식에 대해서 저도 걔가 저 같으니까 짜증이 나고 제가 원하는 거를 걔가 하면 좋겠고 이게 다 소욕이다. 엄마의 그 걔 똑같은 소욕 집어쳐 이런 얘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디서 주워서 듣는데요. 동일시와 소유 같은 단어인데 왜 나는 욕 먹고 이 사람들은 뭐 있어 보이고 뭐잘 살고 같이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유리 쌤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소유가 이상하다기보다 지금 소유랑 전혀 다른 소유인데요. 그러니까 원초적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은 굳이 말하자면 트러블리안드 섬만 해도 사람들이 원초적 관계를 다 맺었어. 그 땅이랑 막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그 아까 유심 써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볼품없고 쓸모없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는 안 버리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함부로 하지는 않고 너무 이게 이제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인데 내버려 두면서 그러니까 약간 내가 뭐라고 저기 손을 대며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무성해졌다가 그걸 알아서 황폐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지만 되게 이게 경원시 이런 단어 써도 됩니까? 그 좀 어려워하면서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유리쌤. 요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그랬어. 트러블이안되자며 근데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건 누구 거니 잃어버리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 거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야 사인해. 그 다음에 아마 네 거니까 나온 거에 뭐 몇 프로 떼서 세금 내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지금 왜 그 말롭스키 왜 소유권 문제를 삼느냐면은 실제로 백인 사회와의 접촉에서 여기 그 사회를 파괴하는 주된 역할을 했겠죠. 토지 소유권이. 이 사람들이 맺고 있는 땅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를 말누스키가 이렇게 봤을 것 같고, 그게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보신 것 같아요. 소유권, 보유권이. 근데 예를 들면 유리씨 말씀하신 것처럼 땅과의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다시 관계를 맺으라 누구 거냐를 이렇게 가는 거 일단 끊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이런 풍경이 떠오르네요. 이게 누구 거냐 하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우리 엄마 건데라고 하듯이
일단 이 신화를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라면 백인 관리가 가지고 됐고 이렇게 끊는 거죠. 됐고 그게 안 중요하고 이게 그래서 어제 네가 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게 니네 집 앞에 있었잖아. 그 수확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화는 일단 됐고 그다음에 뭐 누가 가졌어. 보유를 누가 했냐, 경쟁을 누가 했냐 이런 거만 따지는 양적 화폐적 관계를 강제하면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어 누구 거냐 이러면 길이 다 끊어졌는데 이제 어렵다 이런 거. 그러면 유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음, 이게 누구 거냐라는 질문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네. 그럼 일단 이 신화를 들어봐부터 가야 되는구나. 일단 그게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우리 엄마 얘기부터 시작하자 근데 그 엄마가 누구냐면 그 엄마가 엄마인데 이렇게 이제 언제 바다에 실려서 오셔가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누구 거냐만 얘기해. 작년에 얼마 만들었지만 얘기해. 이게 문제가 지금 복잡하다. 이게 그래서 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이 책이 있네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책에 그 이반 일치도 언급을 하는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 마을의 공유지. 예를 들면 뭐 성소 이런 거. 일단 그게 누구 건지 정하고 시작해. 이래가지고 부획을 짜는 그 일이 가진 심적인 파괴력이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 있었어요. 그게 인간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건지를 초기에 지금 이제 다 뜯어져가지고 지금은 뭐 그 감각을 이제 어렵죠. 느끼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 초기에 그런 풍경을 이제 칼폴란이라는 분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동일 시와 소유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 보면은 자, 어, 진정한 어머니 되지. 땅이 엄마다. 그 되게 그 땅에 쓰레기 굴러다니는 거 보면 아 진짜 이게 엄마를 모욕하지 마세요. 전 플라스틱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저희 집에서 나 맨날 나오는 게 막 진짜 그냥 진짜 뭐 이렇게 뭐랄까 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제도 막 야구르트병 한 20개 버리고 야야 그런데 모욕을 하는 거죠 어머니를 그 제가 그런데 이게 저 참 좋았어요. 그 여기 쌤이 요약하시면 어머니 되시다. 토지는 여성 시조의 모습으로 그에게 혈통을 가져다 주고 그를 먹여 살리고 장차 다시 그를 그녀의 자궁으로 받아준다. 돌아가는 거죠 땅으로. 나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을 땅이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여기는. 내가 돌아간다, 돌아간다고. 첫 번째 원칙은 사람마다 거주권, 토지 일부에 대한 권리가 뭐냐면 그게 나죠, 나. 내가 내 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랑 똑같아. 이 땅이 나야, 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그를 강제로 떠나게 만들 수 없다. 아니, 엄마로부터 자식을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없죠. 그 뭐 아니라 해도 아닐 수가 없잖아요. 아니, 가끔 멀리 사는데 그렇다고 엄마의 아들이 아니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구멍으로 나온 거를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땅을 강제로 떠날 수 없다. 요게 이게 말루프스키가 이렇게 아니 저는 되게 그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여기서 어떠십니까? 이 유럽인들을 향한 아, 생각도 드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이 갖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그 중요성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되게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고, 없어서 안타깝지만, 근데 되게 좀 울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비유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 내가 참 몸둘 곳이 없고, 뭐, 이렇게 정처 네, 없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좀 마음과 관련된 거니까요. 네. 끊어진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 이렇게 정처가 없고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저는 그 신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이 안 들까? 동네가 황폐한 것도 있고
왜 점을 못 붙이나도 있고, 아, 서울 살 때는 백화점도 있고 교보문고도 있어서 좋았나? 그런데 어떻게 갈 데가 없고, 근데 그게 아무튼 뿌리가 되게 깊다는 생각이 들고 정처가 없다. 갈 데가 없다. 되게 외롭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화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이제 이게 간단하지가 않고 그게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느낌.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사적 소유, 공적 소유 이건 진짜로 좀 먼 얘기고 땅이랑 되게 어머니로서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대한 느낌도 여기도 뭐 온갖 일이 있겠지만 좀 여유롭게 간달까요? 연하 쌤 말씀 지금 괜찮으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한 번도 대지나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인류학이나 이런 신화 이런 거 읽으면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내 땅은 어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엄마가 부동산 투자를 엄청 땅 투자를 되게 네, 그래서 맨날 다 잘하셨어요. 이게 원래 내 땅이었는데 네, 뭐 보증 서서 다 날렸다 보증 쓰지 말라 막 근데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그런 게 다 원한과 막 이런 걸로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한과 후회와 막 그런 걸로 엮여져 있어서 이렇게 내가 아까 그렇게 동일시 되는 거. 근데 이 동일시라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다들 부동산에 그렇죠. 네네네. 그게 저는 어쨌든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게 돈이 중요해도 있지만 아니, 되게 근원적인 어떤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집을 사고 싶을까? 이게 그러니까 100%는 설명을 또 뭐 모계시나가 뭐 이거 갖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멀지만 그래도 땅에 대한 느낌이라는 거는 좀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에 너무 그 일셈 이론에 따르면 화폐적 관계에 휘둘리면 어디 붙을 때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그럼 뭐라도 내가 기댈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면 땅에 대한 느낌이 되게 다채롭습니다. 다채롭고 넓고, 인간 사회의 어떤 일도 견디게 해주고 이럴 것 같아요. 그 연구실에 우리 선생님이신 이현숙 선생님이 지금 밴쿠버에 계시는데요. 그 밴쿠버가 막 그 몇백 년 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 온대 우림인데, 선생님 너무 그 뭐 시절도 그렇고, 마음이 힘듭니다 했더니, 그 밴쿠버 어떠세요? 제가 편지를 드렸더니 이현숙 선생님이 이제 보세요. 미국이 뭐라든 캐나다는 평화롭네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숲은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든 이 땅에 그러니까 땅을 보고 있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몇 평 소유다 이러다기보다 거기 식물, 동물, 바람, 계절 이런 거 다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든 사슴은 사슴의 인생을 지금 인생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랄까? 이 되게 이제 저는 유리쌤이 그 후기에 잘 써주신 대로 어렵네요. 어렵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18쪽이 중요합니다. 218쪽이 그런데 자 보시면은 그 토지보유권 관련해 가지고 모계 신화로 이 땅과 구성원을 완전히 이렇게 영속시키고 일체화시키고 그게 주술로 계속 이어지고 죽는 사람도 이 땅에 붙들어 매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을 남녀를 찢어놔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 엄마의 우리 그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엄마의 아들, 딸들은 접촉을 금지해. 그래서 보면은 이 엄마의 아들, 딸이 그냥 서로 꼭 껴안고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건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놓고 그 엄마의 자식들은 사이가 안 좋게 해놓은 거예요. 근처도 못 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메커니즘의 요까지가 가야 이제 핵심인 거죠. 모계인데 그 자식들이 서로 똘똘 뭉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요라는 건 되게 원초적인 상상력이 발동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 있잖아요. 오누이 모티프가, 그러니까 동화에 오누이 모티프 진짜 많고 형제들 계속 싸우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본 책은 뭐냐면 정신분석적으로 풀었어요. 원래 아버지랑 관계에서 아들들끼리 질투한다.
그러니까 엄마 문제 뭐 이렇게 가지고 재산 다툼, 인정 욕망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큰 스케일로 보면 형제들은 사이가 안 좋아야 된다는 인류학적 설계예요. 형제들이 사이가 좋으면 안 돼. 그거는 그 안에서 먹고 찢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계까지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구멍에서 나왔지. 자연의 모든 거는 구멍으로부터 나오지. 모든 존재가 출현하는 구멍은 어디일까? 아, 저기가 바람이 좀 세게 부네? 성소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에 무슨 혈 그런 바람 구멍 같은 거 설명하니까 뭐 그런 생각 제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있잖아요.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 명확하게 보유권과 그러니까 보유자와 생산자 떼놓고 엄마를 계승한다 해놓고 이 딸 있잖아요. 딸은 자기 땅에 못 살게 해놨어요. 모계적이기 때문에 여자 형제가 더 중요하죠. 엄마를 직접 계승하니까. 그런데 직접 계승하는 그 딸은 딴 집에 가서 살라고 보내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를 계승하는데도 엄마의 자리를 딸에게 안 줘. 딸은 평생 엄마 땅에서는 못 나고, 그러니까 못 자라고 못 죽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 부부가 되면은 남편이랑 마지막에 해로하거든요. 자기 오빠는 남동생한테 못 가게 돼 있어요. 말년 남편이랑 보내야 돼요. 끝까지 엄마한테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유리 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건데, 너희 엄마인데, 넌 엄마랑 살면 안 돼. 이거를 설계. 근데 이제 국어제도 있고 모거제도 있을 텐데 하여튼 네네. 트럼프랜드에서는 이 엄마 그거죠. 땅에서 바로 살 수 없다는 게 아니 땅과의 연결인데 갑자기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음, 어쨌든 오누이든 형제 간의 싸움이든 그 네. 자식들 간에는 막 그러니까 네네. 하나에서 두 개 이상이 나왔는데 그 두 개 그게 이제 갈라지는 것 그런 네네. 그 형상 같은 게 좀 생각이 나요. 네. 절대. 너무 재밌죠? 이렇게 엄마 좋아했는데, 엄마의 딸은 그 집에 못 살게 해놨어. 이게 무슨 이런 설계, 이게 그러니까 그 오후에 종교인략에서도 하고 연하쌤도 보고 계시는 계속 끼고 있어야 될 책인데 이게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관계의 치우침을 더는 설계를 계속 짜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기생 어떠십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땅에는 아들이 나가서 또 다른 부족의 부인을 데려오고 네, 계속 이게 뭔가 계속 섞이고 있는 느낌이 네네네네. 모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계의 핵심은 음, 강력한 중심을 덜어내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근데 요는 모계 북어 요 세트고, 그러니까 가부정지를 볼 때도 이게 국어가 문제인 거죠. 그게 뭐가 하든지 이건 이제 분석을 더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모델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이게 그 인류학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 구성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족은 동아인력적으로도 중요하고 폭삭 사과수다 이것도 가족 얘기고 제가 하나도 안 받고 짤만 좀 봤는데 그 인터레스팅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딸 관계를 주로 쓰는 드라마 같더라고요. 엄마 딸입니다. 엄마 딸. 그 감독이 엄마 딸, 그러니까 여성 서사를 많이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샘플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인류가 가장 고민한 신화적 관계는 엄마 딸일 수도 있고, 이 둘을 끊을 거고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되고, 요새 나온 심리학 책 중에 나는 엄마가 괴롭습니다 이런 책도 있고, 그게 자본주의적에서 뭐 엄마가 너무 이렇게 이제 애한테 뭘 많이 강요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애들이 막, 그냥, 아, 그 제가 읽었던 이런 것도 삶입니다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채영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요. 그 섭식장애, 그러니까 거식증을 겪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그 책인데
그때 그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엄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너무 사랑하는데 내세에는 다시 만나지 말자. 엄마 너무 고마운데 이모들하고 막 너무 고맙고 뭐 좋은데 그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마. 이게 뭐랄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신화적으로도 원초적 관계가 있고 인류학적으로도 대칭적 설계가 있고 그리고 소유 문제지만 매우 복잡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